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자, 오늘은 23년도 B형 문제풀이 해볼게요. 무인 비행장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헬리콥터는 농업용으로서 농약 살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돼 있죠. 멀티콥터 이전에 헬리콥터로 농약을 제일 많이 뿌렸었고요. 지금도 쓰는 데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 변경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보관하는 사무실의 이전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죠.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의 용도, 그다음에 개명, 성명 명칭 또는 주소 바뀐 경우, 그리고 보관 장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돼요. 옳지 않은 거는 3번. 변경 신고 말소 시국 기간으로 옳은 것은 30일, 15일. 안전성 인증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최대 이륙 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무인 비행선이라고 돼 있는데 무인 비행선은 최대 이륙 중량으로 무게 기준을 따지지 않고 자체 중량으로 따지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몇 %인지에 따라서 효력 정지를 며칠을 줄 것이고 혹은 취소를 줄 것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0.09%는 180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사항 중 옳지 않은 거는 물어봤는데 이건 틀릴 수 있어요. 뭐가 틀렸냐면 강의실 그리고 사무실이 둘 다 있어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비행승인 담당 기관이 부산지방항공청이 아닌 거. 이거는 특별하게 잘 보라고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전라북도는 서울에서 관리하고 전라남도는 부산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공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통제 공역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비행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다.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통제라는 말이 나오면 금지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자, 9번. 사고를 일으킨 후 보고해달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보고사항 6가지가 있죠. 거기에 사고 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했는지는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기체 신고 번호, 어떤 기체가 사고가 났고 그 기체로 인해서 사상자는 몇 명이 났는지 그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를 해주면 되는데 후조치 사항은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사고는요, 이륙부터 착륙 사이에 일어난 사고들을 말하는 건데 이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는 점검을 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고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로 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 통보 의무자가 통보에 대한 기간으로 옳은 것은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죠.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다른 처벌 기준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군요. 사고 대비 장착 위반, 장비 장착 위반, 안전한 비행을 위반한 그런 것들인데 3차 이상 위반한 경우네요. 이거는 100만 원이고요. 조종자 준수 사항 2차는 225, 특별 비행 승인 없이 야간 비행은 100, 신고 번호 허위 표시의 3차는 100. 정답은 2번. 다른 하나니까.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이 틀린 거 물어봤네요. 이 비행 제한 공역이라는 단어 보시면요. 바로 그 짝지어 가지고 외워 주실 게 하나가 있는데 비행 제한 공역은 300이 아니라 500입니다. 500. 이것도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좀 신설이 된 내용이라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무인 멀티콥터 형식에 따른 명칭으로 옳은 것은 프로펠러 6개의 멀티콥터 핵사. 이거 바로 나왔군요. 멀티콥터의 주로 사용 배터리는 알카라인 배터리.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이거는 건전지예요. 건전지. 그래서 정답 2번. 유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마찰은 저항을 초래한다. 바로 나왔군요. 점성은 움직일 때 겪게 되는 저항이 아니라 그냥
안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죠. 일반적인 공기의 경우 점성을 가지지 않는다? 아니죠. 공기도 흐르는 유체이기 때문에 점성을 가집니다. 마찰은 유체가 흐르지 않으려는 성질이다. 이게 점성이고요. 정답은 3번. 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압은 위치에 따라 변화하며 온도에 따른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온도에 따라서도 한랭 고기압, 온난 고기압, 저기압 다 다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 온도에 따른 변화 생깁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과 항공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위험구역은 항시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이 필요한 공역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위험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없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인데요. 경계구역이란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이다. 오케이, 이건 오케이. 군작전은 군사작전 들어가 있고 훈련은 훈련 들어가 있죠. 그래서 3번, 4번도 맞고요. 1번도 맞습니다. 제가 교재에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을 때 경계구역만 따로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위험구역, 나머지 것들은 이 위험, 군작전, 훈련 이런 식으로 특정 단어가 이 문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1 뉴티컬 마일은 몇 킬로미터냐? 1.852km고요. 항공고시보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거는 제가 A형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송수신 장치의 설명이다. 틀린 거를 고르세요 라고 돼 있는데 송수신 장치는 용도와 채널은 한 가지 방법으로 운영돼 있다. 채널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전파 생각해 보면 돼요. 전파가 여러 가지여야지 서로 전파가 안 겹치겠죠? 그래야 드론들도 원활하게 날 수 있을 것이고 비상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고르세요. 복귀 버튼을 사용할 경우 복귀 버튼을 누르면 되돌아오는데 회피 기능이 있다. 이거 잘못됐죠? 회피 기능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유무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피 기능이 있다 해도 확인은 해야 돼요. 장애물 유무는. 틀린 거는 1번. 비행 전 안전성 점검에서 세부 점검 내용들 중 잘못된 거를 고르세요 라고 돼 있는데 스로틀 조작 시 작동 상태 정상 유무 확인이라고 돼 있죠. 스로틀은요 우리가 비행 전이잖아요. 아직 비행을 안 했죠. 이거는 비행 후 점검입니다. 스로틀은 이제 기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키죠. 그래서 3번. 페일세이프 기능의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고르세요. 페일세이프 기능은 채널의 변이값을 입력해두고 전파 온신에 대한 노 컨트롤, 배터리 이상 등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페일세이프 설정 값으로 초기화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여기 바로 그대로 정의가 나와 있네요. 옳은 내용은 1번. 토크에 대한 반작용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는 회전의 결과 오른쪽으로 반작용 힘이 생긴다. 반작용이라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그 반대 방향에는 왼쪽으로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 골라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런 문제 나왔었을 때 태양 복사의 불균형이 1번이고 정답으로 2번 없으면은 이 태양 복사의 불균형이 없으면은 기압 경도력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산사면이 햇빛을 받아 온도가 상승할 때 산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산사면이 햇빛을 받았다. 정상은 뜨거울 것이고 골짜기는 차가울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 테니까 곡풍이겠네요. 대한민국 부근에 위치해서 영향을 미치는 기단 중 해당하지 않는 기단은 남태평양. 북태평양은 있어도 남태평양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향을 끼치는 기단은. 기온은 대륙성의 열대이며 봄과 가을 따뜻하고 건조한 일기 양쯔강 기단 중국에서 오는 기단이죠. 봄, 가을 대륙만 봐도 이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조약돌을 배열해 놓은 것 같은 이 조약돌에 대한 내용 보면은 제가 이거는 짝지어 가지고 권저군 CC 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재에서. 권저군. 그래서 정답은 2번. 구름의 종류이다. 연결 중 틀린 내용은 저구는 CU고요. CE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칸에 들어간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난류는 불균등한 가열과 수목 건물에 의해서 회전기류와 난류는 시간 공간적으로 여러 규모의 것이 있는데 지상에는 난류가 스콜이나 돌풍 등에서 나타난다. 요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빼와서 여기에 빈칸만 뺀 겁니다. 올바른 것은 1번. 이건 교재 보면은 바로 풀 수 있어요. 빈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번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천둥, 뇌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뭐는 무엇이 동반된 폭풍우 현상인데 뭐는 번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뇌우는 천둥이 동반된 폭풍우 현상이며 천둥은 번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착빙. 맑은 착빙과 거친 착빙의 결합, 바로 혼합 착빙. 서리 착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항공기 표면에 부착된 서리는 항공기 표면을 거칠게 하고 항력을 증가시켜 양력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양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기체를 떠오르지 못하게 하죠. 방해를 하죠. 틀린 건 3번. 다음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엔진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흡입구, 바로 요거 보자마자 유도 착빙 골라주시면 됩니다. 항공기 엔진에 대한 설명이죠. 항공기 엔진은 공기가 들어갔다가 공기가 나오면서 발생되는 그 착빙이 생기니까 그걸 유도 착빙이라 했죠. 황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한민국은 6월에서 8월에 자주 나타난다. 6월, 8월이면 거의 여름 시즌이죠. 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단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틀릴 수 있어요. 조금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인데 수분 단열 변화 파트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쭉 보시면 온도가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4번. 옳지 않은 거는 이제 38번에서 4번이 되겠네요. 평균 해소면 높이에서의 기압값으로 오른 것은 29.92 INH지. 이거는 그냥 정답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저기압의 발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상층 대기에서 수평 수렴에 의한 공기의 수렴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죠.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은 공기가 모였다가 상승 발산이 일어나죠. 상층 대기에서는 발산이 일어납니다. 수렴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여기까지가 23년도 B형이었고요. 다음에는 C형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